재기발랄한 컬렉션을 선보이는 럭셔리 패션 하우스 모스키노는 프랑코 모스키노에 의해 탄생했다. 1968년 아버지의 철공소에서 일하라는 가족의 요청을 거부하고 화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밀라노에 위치한 국립미술원에서 유화를 전공하게 되는데, 그때 부족한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 프리랜서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게 되면서 패션에 첫 발을 떼게 된다. 페인트와 캔버스가 아닌 패브릭과 테일러링의 매력에 점차 빠지게 된 모스키노. 졸업 후에도 베르사체, 아르마니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던 그는 1977년 카데세 디자이너로 첫 디자인을 선보이고 11시즌 연속으로 컬렉션을 맡으며 디자이너로서 인정받는다. 디자이너로서 인정받은 모스키노는 1983년 마침내 첫 개인 컬렉션 여성복 라인을 선보이며 브랜드 모스키노를 론칭한다. 실크 이브닝 드레스, 운동화, 식료품 가방을 입힌 첫 무대는 패션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킨다. 고가의 의류와 화려한 주얼리에 열광하던 대중에게 크루아상을 붙인 진주 목걸이와 값비싼 재킷이라는 문구를 써놓은 재킷을 선보이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펼친 모스키노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닌 이미 존재하는 것을 그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하는 것으로 자신의 패션 세계를 구축했고, 화려한 색채, 유머러스한 스타일링으로 패션계의 악동이라는 호칭을 얻으며 모스키노만의 아이덴티티를 완성해 나갔다. 1983년 모스키노 꾸띠르, 1986년 모스키노 진스 컬렉션, 1988년 세컨드 라인, 칩앤시크 레이블을 론칭하며 모스키노는 끊임없이 영역을 확장한다. 모스키노는 패션쇼 역시 색다르게 연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밀라노 전시장에서 열린 1989년 SS 시즌 꾸띠르 컬렉션 도중 쇼를 중단. 이 컬렉션을 보여주는 사람이 당신을 해칠 것이다. 그를 즉각 멈추게 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패션 대공격이라 불리는 영상을 상영해 전세계 패션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패션쇼에서 연극, 댄스 공연, 나폴리 시장이 배경인 파티가 열리고 모델이 마차에 타서 런웨이를 하더니 옷 대신 쇼핑백을 두른 모델까지 등장. 매 쇼마다 화제가 된 무대로 모스키노는 초현실주의적 성향과 해체주의적인 모습을 선보였다. 브랜드 론칭 11년 후인 1994년 프랑코 모스키노가 사망하자 그의 생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던 그의 친구이자 퍼스트 어시스턴트인 로셀라 자르디니가 브랜드를 책임지게 되고, 모스키노 고유의 신발과 텍스트는 물론 초현실주의적인 특성과 대중적 소재를 재해석한 신선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그의 신념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예전의 모스키노처럼 파격적이거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브랜드는 점차 힘을 잃어갔다. 론칭 30주년을 맞이한 2013년 제레미 스캇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 그는 장난기 가득한 위트 있는 컬렉션을 선보이며 틀에 박히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움을 시도하는 프랑코 모스키노의 DNA를 완벽하게 이어갔다. 모스키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활동한 첫 번째 컬렉션인 2014 FW 시즌 베스트 패션 애프터 더 런웨이를 주제로 캡슐 컬렉션을 선보였는데, 맥도날드 컬렉션으로 잘 알려진 디자인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바이커 재킷을 그대로 본뜬 듯한 바이커 재킷 백라인 역시 전 세계 패션 셀럽들의 사랑을 받으며 모스키노를 대표하는 캐리오버 백으로 자리잡게 된다. 카디비, 라나 콘도르, 벨라 하디드를 포함한 셀럽들이 모스키노를 착장하며 그 인기를 증명. 이후에도 그는 스폰지밥, 바비, 말보로 등 하이패션과 동떨어진 브랜드와 협업한 컬렉션을 선보이며 키치한 브랜드 무드를 이어나갔고 모스키노를 제2의 전성기로 이끌었다. 프랑코 모스키노의 정신을 이어받은 제레미 스캇은 브랜드 최초 인형극으로 파격적인 패션쇼를 진행한다. 76cm의 목각 인형으로 모델과 패션계 인사들을 그대로 구현한 인형극은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잘 반영한 패션쇼이자 한편의 영화처럼 완성된 참신하고 유례없는 패션쇼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개성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은 브랜드 모스키노. 기발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모스키노의 저력은 어디까지 이어질까?